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수근입니다. 요즘 자동차 시장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판매량을 항상 1등, 2등 하는 BM 벤츠도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우디 역시도 10위권 밖으로 벗어나면서 철수를 하냐 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아우디가 철수를 할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워낙 인지도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또 꾸준하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영향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더 부음을 일으켜 준다면 다시 복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수설이 돌았다가 실제로 철수한 브랜드도 있는데요. 바로 제규어가 그 주인공이죠. 제규어 역시도 이제 시장 분위기로는 야 그래도 철수를 하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철수를 했고요. 철수하면서 이제 출고됐었던 제규어들이 중고가 방어가 안 되고 그냥 박살이 났었던 그런 상황이 펼쳐지긴 했죠. 물론 제규어가 일시적으로 철수를 하고 우리는 전기차 브랜드로 돌아올 거다 라고 선언을 했지만 전기차 시장 분위기가 약간 뜨뜻미지근하면서 언제 다시 복귀할 건지 이 시기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아리송한 분위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오늘 또 포드에서 한국 시장을 철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동안 포드 코리아가 철수설이 돌았던 게 어제 오늘 일은 사실 아닙니다. 때문에 포드 링컨을 구매하고 운영 중인 오너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과연 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포드 코리아가 철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들이 사실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판매량이 부진하다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포드 코리아 내에서 포드를 대표하는 볼륨 모델이 좀 없기는 해요. 최근에 이 머스탱이 출시를 하면서 야 이거 머스탱 이제 잘 팔리니까 이 포드 좀 괜찮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접근할 만한 차는 아니죠. 또 살 분들이 워낙 정해져 있는 차다 보니까 볼륨 모델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차기는 맞습니다. 또 두 번째는 기존에 잘 팔리고 있었던 볼륨 모델을 간소화시킨 탓도 분명히 있는 거죠. 특히나 이 세그먼트 모델이 주로 손꼽히는데요. 현재 포드 내에서 이러한 차들을 수입 중단하거나 단종하는 바람에 포드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고객들이 그냥 다른 차 사자 라고 발길을 돌린 이유도 큽니다. 자, 과거에는 토러스나 몬데오, 퓨전, 포커스 같이 세단 혹은 해치백 같이 모델이 다양하게 출시가 됐는데요. 토러스 같은 경우에는 택시로도 판매가 됐었고 일반 소비자분들 반응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색깔이 있었던 퓨전, 포커스도 말할 필요가 없죠.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택지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이기도 한 거죠. 또 수입차 시장의 문턱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가격 수준이 국산차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고 여전히 이제 보수적인 시장으로 손을 꼽잖아요.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볼륨 모델을 줄여버리고 비주류 모델 혹은 수입성을 확보하기 이제 좋은 모델로만 라인업을 구성하다 보니까 점점 더 시장이 작아졌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또한 이 포드가 과거에 비해 매력적인 요소가 좀 많이 줄어든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죠. 2010년도 한 중반기만 하더라도 국산차에서 살 수 없었던 이 경쟁력 있는 매력적인 차들이 포드에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익스플로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 북미 내에서도 미들급 SUV 중에서 스테디셀러로 손에 꼽힐 정도로 완성도 높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고 광활한 실내 공간까지 짠 복합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다 해서 패밀리카로 정말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익스플로러의 출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진짜 상징적인 모델이기도 해요. 2010년도가 수입차 시장의 진짜 부흥을 이끈 이때 이제 세단으로 따지면은 F바디 5 시리즈가 세단에서 부흥기를 일으키고 있고 SUV 시장에서는 익스플로러를 빼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때 이 익스플로러가 너무 잘 팔리니까 현대에서는 부랴부랴 팰리세이드를 만들어낼 정도로 진짜 파급력이 엄청났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패밀리카로 수입차 살까 어떤 차 고민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이 다 익스플로러를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거죠. 이때부터 포드가 좀 변하긴 했습니다. 포드 이 위에 이제 실무진들도 우리 차 잘 팔려 이러면서 막 콧대 높아지고 어깨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막 약간 문제가 됐던 시기도 바로 요때 기점으로 바뀌기도 했죠. 자,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현대에서 팰리세이드를 만들었다고 했죠? 이때 이게 아마 18년도부터
팰리세이드가 나오고 익스플로러의 수요를 이제 뺏어가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다시금 떨어지기 시작했죠. 마지막으로 포드코리아 스스로를 제외하고 누구나 알만한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포드코리아가 민심이 예전부터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2013년, 2017년 사이에도 전시차를 완전한 신차로 속여서 파는 행위도 여러 번 발생했고요. 미국에서 사고차를 신차로 둔갑시켜서 판매를 하는가 하면 혼유사고가 난 시승차를 신차로 둔갑시켜 판매한 이력도 가지고 있죠. 당연히 원만하게 해결된 사안은 하나도 없었고요.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약간 이슈들이 있는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조금씩 있었죠. 이게 입소문이라는 게 무서운 게 바로 이거예요. 오너들이 야 이거 별로야, 이거 사지마, 이런 이야기가 실제 소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의 이 지갑을 닫게 만드는 되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포드가 럭셔리 브랜드인 링컨 같은 경우도 국내 시장과 맞지 않은 상품성으로 인해서 매년 5,000대 이상 판매하기 힘든 브랜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포드가 웬만한 실적을 끌어올려 링컨도 이제 같이 이제 견인해주는 그런 구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현대가 잘 나가고 고급 시장은 제네시스, 뭐 도요타가 잘 나가고 거기에 고급 시장은 렉서스, 이런 것처럼 아무래도 포드 자체도 좀 주춤하다 보니 링컨도 주춤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포드 코리아의 이 몰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포드의 실적을 대부분 차지하는 건 익스플로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대략 한 2014년도부터였으니까 이 시기를 필두로 바로 직전인 23년도 실적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뭐 사실 딱 그래프를 딱 보면 보여요. 6,000대, 7,000대를 꾸준히 달성하다가 16년, 17년, 18년 이때까지는 8,000대 이상 판매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됐고요. 이 중 1등은 익스플로러. 전체 수입차 판매량이 항상 10등 이내로 들어갔던 브랜드가 바로 포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잘 봐요. 19년부터 판매량이 떨어졌습니다. 6,000대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거 왜 그러냐? 팰리세이드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익스플로러의 판매량에 타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자, 이때 기점으로 이제 10위권 밖으로 판매량이 밀려납니다.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반등을 하지 못하고 꾸준히 하향세로 접어든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익스플로러의 판매량이 1,000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전체 판매량도 3,000대로 내려앉았죠. 자, 그렇다면 링컨은 어떨까요? 링컨을 보면 링컨도 사실 꾸준한 브랜드이긴 합니다. 여기에 견인차 역할을 했었던 차는 MKZ가 대표적인 차죠. SUV는 익스플로러, 세단의 고급 모델은 MKZ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랑을 받았던 브랜드인데, 이게 이제 쭉 밀리더니 2018년도에는 제규한테도 판매량이 밀리고 19년도 이후부터는요 MKZ가 이제 너무 또 올드해지고 이제 변화가 너무 없다 보니까 판매량이 좀 주춤해졌고 결국에는 에비에이터에게 1등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도 익스플로러에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차를 원하는 분들이 에비에이터로 넘어가거든요. 주력 모델이 이제 에비에이터로 넘어간 시점도 바로 이때입니다. 하지만 판매량은 꾸준히 줄어들어서 2013년 기준 1,000대 수준으로 주저앉은 거죠. 그나마 저희가 최근에 탔었던 링컨 중에 노틸러스는 진짜 좋았거든요. 노틸러스가 빛을 좀 보지 못하는 이유도 그 이전까지 쌓여왔던 이미지도 있고요. 소비자분들로 보면 약간 좀 소외받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포드코리아가 좀 자처한 부분도 있어요. 대부분 수입한 차들, 뭐 북미 현지보다 비싸게 판매되었던 거는 계속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링컨 말고 다른 이제 북미에서 수입하는 브랜드, 뭐 한국 GM에서 수입하고 있는 타우나, 트레버스, 콜로라도, GMC의 그 시에라, 이런 차들도 북미 현지보다 저렴하게 파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링컨이 굳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면 다른 브랜드들은 비싸게 뭐 못 팔아서 안 판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경쟁사인 지프는 또 어떨까요? 지프를 대표하는 랭글러를 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랭글러의 최상위 트림을 기준을 두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랭글러 루비콘 4도어 파워탑이 8,390만 원이죠. 미국의 랭글러 루비콘 4도어 파워탑도 하나로 8,122만 원입니다. 미국 쪽이 좀 더 저렴하지만 그 격차가 300만 원 안쪽 차이며 퍼센트로 따지면 사실 뭐 3.19% 정도 수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포드의 경우 얼마나 비싸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먼저 풀체인지를 거친 머스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탱도 가장 상위 트림 GT 프리미엄 컨버터블 모델 기준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한국 머스탱 GT 프리미엄 컨버터블이 8,600만 원입니다.
미국도 똑같은 트림으로 구성을 하면 7,176만 원이에요. 랭글러와 더불어서 한국 사양과 동일하게 맞춰서 가격을 내보니까 약 1,424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화를 해보면 16.5% 정도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게 보이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옵션의 구성이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배송하니 뭐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는 있기는 한데 랭글러와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익스플로러는 어떨까요?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2.3 에코부스트 최상의 트림인 플래티넘 601A 그리고 3.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10A 모델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국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맞춰도 뭐 한 7,895만 원에서 상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8,195만 원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익스플로러는 7,971만 원, 플러그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6,486만 원. 뭐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플래티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 76만 원가량 한국 모델이 더 저렴합니다. USA 홈페이지에서 한국 사양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보다 소폭 비싸거나 저렴할 수 있고요. 아울러 환율에 따라서 가격 변동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요. 저희가 트림 옆에 그 붙은 숫자 있죠. 요게 뭔가 궁금해가지고 계속 찾아보니까 저 숫자가 트림명을 가리키는 일종의 코드 같은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310A 같은 경우에는 리미티드 모델로 익스플로러 내에서도 딱 중간 트림인데요.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상의 트림에 최상의 옵션을 장착하여 판매하는 반면에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중간 트림에 옵션을 추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익스플로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8,195만 원, 북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이 48,410달러로 하나로 한 6,486만 원인데요. 둘의 가격 차이가 1,709만 원으로 수치로 따졌을 때는 약 20%가량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은 가격 차이가 정말 꽤 많이 나는 거죠. 원래 기업이다 보니까 마진이 남아야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다른 수입사에 비해서 이 정도 갭 차이를 두고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 이게 가격 차이를 비교해 놓으면 딱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긴 합니다. 자, 현재 포드코리아 사장님은 데이비드 제프리라고 하는 외국분이 포드코리아의 사장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취임한 게 2020년 3월이죠. 이때 포드 본사에서 제프리 사장님을 보낼 때 특명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포드코리아의 재무 상황을 개선하고 수입성을 높이라는 특명을 받고 보내진 인물인데요. 근데 이 제프리 사장님이 취임한 이후로 익스페디션이 먼저 출시가 이루어졌고 이후 브론코가 출시가 되면서 라인업 강화와 국내 시장의 투자를 약속했었는데 신차 효과 때문에 반짝한 거 말고는 딱히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브론코 같은 경우에도 경쟁 상대가 랭글러죠.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온로드 모델인 스포츠 S 트림과 오프로드 특화 모델인 루비콘, 뭐 사하라 트림 같은 별도로 이제 여러 개 나눠가지고 선택의 폭을 넓혔단 말이에요. 반면에 브론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우터뱅크스 하나만 갖고 와가지고 이게 초반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정통 오프로드 아니고 뭐 그렇다고 온로드 성향도 아니고 애매하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 거죠. 브론코는 랭글러에 비해서 특별한 점이 부족했어요. 뭐 액티비티한 이미지를 뭐 연출하기 위해 탈부착식 도어와 루프, 오프로드 특화 지형에 관리하는 시스템 등 나름 노력한 흔적이 보이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랭글러에 밀리는 이유가 애매한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루비콘 같은 경우도 트림 자체가 익스트림, 험노주파를 위해 만들어진 트림인 반면에 아우터뱅크스용 트림은 애초에 북미 내에서도 완벽한 오프로드를 위한 트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브론코의 오프로드 성능이 뛰어나다, 못하다 한들 국내 시장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랭글러의 바운더리를 뺏어오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라는 이미지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그 위에 실무진들이 구성 자체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브론코 때부터 포드랑 약간 좀 멀어졌는데, 아니 런칭 행사도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막 오프로드 행사도 가고 막 진짜 이 차의 그 색깔을 보여주는 곳에서 하잖아요. 근데 브론코 어디서 했어요? 성수동에 그 팝업 스토어 거기서 했어요. 그걸 왜 거기서 하냐고. 브론코는 마초적인 이미지가 강한 차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위에 있는 실무진들이 진짜
이 브롱코의 자체도 이해도 못하고 성송이 핫하다니까 그냥 성송에 갖다 놓고 자 어깨뽕 이만해가지고 우리 대단한 차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이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너무 안일하게 쉽게 차를 내놨던 게 아닌가 좀 아쉬운 마음이 가장 큽니다. 현재 포드 링컨을 담당하고 있는 딜러사를 대표적으로 손꼽아보면 뭐 선인모터스, 더파크 모터스, 뭐 프리미엄 모터스 대략 세 곳으로 추려지는데요. 선인모터스 같은 경우 96년부터 임포터 형식으로 포드 차를 이제 판매해온 이력이 존재했고 연역이 오래되었으면서 노하우도 많은 회사죠. 더파크 모터스 같은 경우도 강원도를 본사로 둔 딜러사로 경기 북부와 서울 북부권을 담당하고 있죠. 프리미엄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대부분 이제 영남 지방 혹은 바닷가 위주의 지역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파크 모터스 같은 경우 강원도 본사를 제외한 모든 전 시장을 철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선인자동차와 프리미엄 모터스는 포드코리아가 하던 업무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총판 형식으로 차량 수입, 판매가 이루어질 거고 서비스 센터 또한 기존에 있던 센터들을 그대로 운영할 예정이며 추후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 센터들에 대해서도 존폐 여부가 사실 확실하지 않다라는 게 현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나온 플랜은 이 정도 수준인데 올해 포드코리아가 내놓은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 못해도 올해까지는 사업을 유지하다가 내년 초부터 철수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와도 실무진들이 개똥 같은 마인드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색깔론 들먹이면서 지네들 입맛대로 휘두르면 결과적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포드 행사 초대 못 받는 게 내가 갑질 이게 아니라 제 아이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초대 안 했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제정신이에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미디어한테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는 일반 소비자들은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2010년도 후반에 전시차 같은 거 막 팔고 이 이유가 왜 나왔겠어요? AS에 대한 문제들? 하루 이틀이 아니죠. 포드 사실 좋은 차들 많아요. 하지만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아왔던 사실들이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철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링컨의 로틸러스는 진짜 차 괜찮거든요. 가격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처 전시장에 링컨 한번 방문하셔서 노틸러스 타보면 왜 우파가 좋다고 얘기했는지 오디오 뒤지고요. 승차감 죽음이고요. 옵션 구성 나쁘지 않습니다. 나름 괜찮은 구성이네 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말이 좀 횡설수 좀 길었죠. 저도 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기는 한데 또 저 때문에 또 피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아끼긴 하겠지만 포드코리아 철수설 이게 좋은 소식은 사실 아니기는 하네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